예, 이번 시간에는 모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직무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와 함께 다 살펴봤고요. 과제 수행 자료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모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라 이번 시간에 다 마칠 수도 있고요. 중간고사 범위는 이 모집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문제를 출제해 보고 그 시험 보기 전 시간에 시험 문제와 관련된 출제를 어디서 했는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모집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 자기 조직에 필요한 인력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직무에 지원하도록 이끌어드리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리크루트먼트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집은. 조직이라는 것은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원자 중에서 이제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된다는 거. 최대한 유능한 조합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은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는 것만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래야만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뭐 최근 그죠? 200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기업들이 정말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만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자가 지금 많이 필요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막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인재를 모집하는 것, 그죠? 모집하는 것이 회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많은 그 인터넷 기업들이 굉장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뭐 영토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벌써 쿠팡이라는 기업이 미국의 나스닥에 직상장을 해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에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또 축적하게 됐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 국내 대기업들은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그룹만 공채를 유지한다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그룹들은 수시로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모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 채용과 관련된 절차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모집 절차의 피라미드다라고 하는 것은 1967년도니까 꽤 오래전에 이 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의 접촉 인원을 240이라고 놓고 240, 그 다음에 거기서 면접을 할 사람으로 대상 인원을 줄이는 게 60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분의 1로 줄인다는 거죠. 면접 대상 인원을. 지원자가 최초 접촉 인원이 되겠죠. 그리고 면접 대상 인원 중에서 실제 면접을 하는 인원은 또 40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3분의 1은 탈락을 하고 3분의 2만 남아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입사 제의를 하는 인원이 10 정도 돼요. 그 중에 또 역시 4분의 1만 최종적으로 합격을 시키는데, 근데 마지막에 결국 채용하는 인원은 5 정도로 줄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채용을 하는 인원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뚫게 되고, 그걸 다 이겨내야만, 모든 절차에서 다 통과를 해야만 마지막 최종 채용 인원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힘든 절차라고 봐야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지원자들은 또 엄청나게 크나큰 노력을 또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취업 시즌은 시작됐고요. 올해 벌써 공기업들 몇 군데가 면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간 기업들은 근데 이제 지금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하고 있어서 공개 모집 절차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집 활동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인력의 선발을 전제로 해서 양질의 지원자를 확보하는 활동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 활동은 장래 앞으로 우리 기업 조직의 구성원이 될 잠재적 종업원과의 첫 접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을 통해서 개개인들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겠죠. 그 기업을 많은 지원자들한테 소개를 해요.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정도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조직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의 결정입니다. 가능한 한 우수한 지원자들이 그 기업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할 때는 어떠한 관심이나 지원도 없게 되므로 조직 구성원으로 선발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그 인력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제한된 인원만을 뽑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어느 기업에서 모집을 하든 간에 지원자가 무지하게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모집 절차를 갖는 기업들도 공채를 자꾸 기피하는 이유도 공고만 나가면, 모집 공고만 나가면 엄청난 인원수의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자기네가 원하는 인재들을 뽑기 위한 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몇몇 대기업들은 아예 이 모집 활동부터 해서 모든 그 모집 프로세스를 다 외부 전문 용역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꽤 많아요. 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자 자신의 자격 요건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집에 대한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고를 내야겠죠. 지원자들은 다 그 모집 공고만을 가지고 지원들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이 모집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집의 목표를 보면 구직자들이 반응을 보일 만한 방식으로 직위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에요. 어떤 직종과 어떤 직위를 뽑는다. 우리가 그 일, 직무, 어떤 직무에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뽑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구직자들이 반응을 보일 만한, 모집자는 보다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직무 요건에 가장 적합한 개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상황인지라 뭐 너도나도 막 그 기업 지원자가 너무나 여러 군데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죠. 그죠? 여기저기 많은 기업에 다 지원서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기회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두 번째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가 스스로 알아서 직무에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직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직무의 지원자들의 요건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지원자는 아예 스스로 지원을 하지 않게끔 해야겠죠. 그런 사람이 지원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정말 딱 맞는 지원자들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서로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원자가 지원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또 심사 절차,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양쪽 모두가 그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고 구체적인 모집 공고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모집 노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는 것은 몇 가지 정도가 있죠. 기본적으로 일단 그 조직, 기업 조직의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매년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죠.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어디냐?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대기업, 삼성전자다, 현대자동차, 그런 어떤 대기업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플랫폼 기업이라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도 완전히 대기업 집단에 다 포함됐죠. 엄청나게 인원도 많고 조직도 방대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쿠팡이 미국 주식시장에 직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마켓컬리라는 기업도 미국에 직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마켓컬리 얼마 되지도 않은, 몇 년 되지도 않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이 배달 이용 많이 하잖아요. 그 배달의 민족도 정말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외국에 팔렸죠. 외국 자본에.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의 CEO인 김봉현이라는 그 의장이 엄청난 주식 부호가 됐어요. 지금도 그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냥 보이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정 조직입니다. 이게 측정이 아니고 지원자들이 측정 조직에 대해 취업 기회에 대한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가 나쁜 기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받게 되겠죠. 조직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면 많은 지원자를 유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것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죠. 지원자들이 기업 이미지 나쁘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디든 들어가고 보자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죠. 시장의 인력이 그만큼 지금 노동시장의 인력이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뽑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모든 지원자들이 대규모 조직, 즉 대기업에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요즘 같은 그 시대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만 해도 엄청난 대기업이 많잖아요. NC소프트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양한 게임 기업도 지금 큰 기업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아무튼 인터넷과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또 코인 그 거래 업체 업비트라는 데가 또 엄청나게 볼륨이 커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작은 그런 업체였는데 지금은 뭐 하루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 업비트라는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기업들 새로 그렇게 막 각광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조직 이미지라는 건 기업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무 자체 특성이에요. 그 충원해야 될 직무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자질 있는 지원자를 모집하기가 어렵게 된다. 아무튼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아주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정말 예전 불과 진짜 한 30년, 20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보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기존의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엄청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의 모험 정신은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우주선을 가지고 달 여행 가는 거를 지금 또 현실화시키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튼 요즘의 세상은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지난주에 나온 얘기가 LG전자 같은 데가 핸드폰, 모바일 사업을 아예 포기를 했잖아요. 아예 지금까지 그렇게 공들여 와서 했는데도 거의 시장에서 빛을 못 보니까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을, 핸드폰 사업을 아예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 가치는 더 상승했어요. 맨날 적자가 아주 엄청나게 쌓이고 있던 그런 기업의 그 부분을 포기하는 거죠. 과감하게. 그죠? 아무튼 이러한 그 직무 자체의 특성이라는 것도 보면 뭐 단순 반복 업무다, 낮은 임금, 승진 기회가 적다, 자기 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와 같은 직무는 경쟁력 있고 자질 있는 지원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근데 너무 한정된 분야에만 몰리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부 정책이에요. 이건 기업 조직 내부의 정책에 따라서 모집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로부터의 승진 정책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조직 내부의 인력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
근데 이제 경영진을 자꾸 외부에서 채용하려고 하거나 외부에 있는 인력을 스카우트 해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조직이라면 내부에 있는 인력들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 내 직위가 내부 인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에서의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꾸 유능한 경영진들을 외부에서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 그래서 공채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자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직무에 최고의 지원자를 유인하려는 모집자의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원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자의 특성은 바로 이제 모집 기업의 인사 담당 그리고 부서들이 다 되는 겁니다. 실제 사람이 지원자는 판단한다. 모집자 가서 이제 지원자가 결정되면 실무자 면접이 있어요. 그 실무자는 바로 그 해당 직무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예요. 그래서 모집자들이죠. 그래서 모집자는 해당 직무의 직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실무자들이 이제 그 면접 지원자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면접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수행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모집자의 특성은 그 회사의 직무 특성에 대한 지원자의 지각과 그 회사에 입사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회사의 모집 과정의 질은 그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회사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 모집자들을 만나고 나면 이거 실무자들이라는데 실무자들이 좀 그렇게 전문가 같지 않더라. 그러면 그 모집자인 기업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면접 경험이 있는 4학년 그 학생들의 이제 반응을 물어보니까 어떤 모집자들이 좀 효율적인 모집자냐, 그 모집자가 갖춰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있고 또 열정적인 모습이 있고 회사에 헌신적이며 호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고
개별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직하며 직무와 조직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 같은 대학 출신과 전공 분야의 경험이 있는 모집자를 선호하더라. 물론 이것도 요즘 얘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조금 시간이 된 그런 상황에서의 대학 4학년 학생들의 반응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요즘은 또 많이 틀리겠죠.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력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많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근데 면접을 들어가서 보면, 저도 면접에, 공기업 면접에 들어가 보면 지원자들이 굉장히 긴장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면접 상황에 대해서도 지원자들이 면접이 끝나고 나가면 막 그런 그 지원자 카톡방 같은 데다가 글을 막 올린대요. 뭐 면접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뭐 이상한 쓸데없는 질문들도 한다.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할 리는 없어요. 요즘 면접자로 들어가게 되면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면접 지침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질문, 자기가 마음대로 질문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면접위원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물론 내부에 있는 경영진이나 임원들도 면접에 참여를 해요. 제가 어떤 공기업에 최종 면접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대표이사 그리고 각 부문별 그 임원들이 다 면접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부 교수나 그런 HR 업체의 대표 같은 분들이 최종 면접에 들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뭐 모집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그 면접 지원자들이 볼 때 모집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면접위원으로 나서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 자원이라고 하면 뭐 노동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노동력의 공급원. 노동력의 공급원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인력 소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업 미경험자라고 하면 이제 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겠죠. 고등학교나 대학교와 같은 일반 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 그죠? 근데 이제 직업 경험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직장 생활을 해보고 또 일에 대한 요령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나 의욕이나 열정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한 직장에 계속 다니지 못하고 뭐 중간에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직업 경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직업교육 수료자, 요새 뭐 그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산업교육 학원들이 꽤 많죠. 직업훈련소라고 하는 곳, 기술학교 인력. 그래서 요즘에 개발자 양성해주는 그런 양성기관, 학원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취업 자격증 보유자. 그 분야에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고용할 수 없는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국가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면허를 시험을 봐서 또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직종에 해당되는 거죠.
모집 방법은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모집과 이제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이 이제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모집이라는 것은 회사 내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력을 사내에서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적합한 인물을 좀 그나마 쉽게 고를 수 있죠. 이미 회사에 입사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추가적인 홍보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종업원들의 동기부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내에서 모집을 하는 예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내에서 뭐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라든가 그런 거에 지원을 해서 사람을 모으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내 이동 및 승진의 형식으로 우선 충원을 하고 빈 자리는 그리고 외부에서 모집을 한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식의 사내 기업이라는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내 기업에 경력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사내 이동하고 외부에서 모집한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내 공모제라는 게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충원할 필요가 생기면 지원자를 찾는 모집 공고를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격 조건을 상세하게 적어서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누구라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인데, 이게 무조건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부서의 부서장이 나중에는 그걸 또 알게 되니까 부서장이 반대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특정 부서는 아예 그런 것들이 힘든 부서도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지원한 사람한테 승진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기 진작을 올려줄 수 있고요. 지원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죠. 이미 사내에서 검증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모집 비용 별도로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외부에서 뽑아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낮으니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단점은 외부 인력이 이제 차단되니까, 외부 인력 채용이 차단되니까 조직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부에서만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또 조직 내에서 파벌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고, 지원자의 소속 부서 상사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자의 소속 부서의 리더가 우리는 이 친구 보낼 수 없다. 그 친구가 워낙 유능하고 일 잘하고 그러면 당연히 담당 상사로서 보내고 싶지 않죠. 그렇게 될 때는 조금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상사하고는 또 척을 질 수도 있어요. 선발 과정에서 탈락되었을 때 심리적 위축감이 또 발생될 수 있죠. 또 마음 먹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게 되면 또 소문까지 나면 그게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내부 추천제, 이거는 아예 이제 부서장들한테 이러이러한 인력을 우리가 이번에 회장님 직접 직속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뭐 부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좀 유능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부서장들한테 그런 협조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좀 해달라. 그래서 추천에 의한 내부 구성원으로
적임자를 확보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부서장들이 추천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죠. 부서장의 주관적인 평가로 특정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단점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 자료들이 쭉 있으니까 인사부서에서 그런 자료 목록을 참고해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면 그러한 적임자를 좀 찾아서 우리한테 소스를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 목록표라는 건 기능직에 적합하고 관리 목록표는 사무직에 적합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노동시장에서의 모집인데요. 이거는 뭐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이제 광고를 내는 거예요. 모집 광고. 그죠? 채용 광고를 내는 거고 신문에 아주 뭐 크게 일면에 아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면에 내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엔 이런 모집 광고를 뭐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아예 모집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봐야겠죠. 예전에 비해서. 요즘 뭐 공채도 없어지는 데다가 공채를 하는 기업들은 일부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에만 그렇게 올려놔도 뭐 다 알아서들 지원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으로는 굳이 광고를 안 해도 물려드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매체, 신문 광고를 많이 이용하고요. 뭐 예전에는 가끔 TV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채를 한다라는 걸 광고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런 게. 그죠? 직무와 명확한 기업 이미지를 지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뭐 모집 광고에 활용하는 매체는 신문, TV, 라디오, 뭐 그다음에 이제 전문 잡지인데 요즘은 인터넷이 가장 오히려 더 많이 활용된다라고 봐야겠죠. 요즘 세대들 신문 안 보잖아요. TV도 안 보잖아. 그죠? 인터넷의 포탈에 올리거나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광고 메시지는 뭐 회사 이미지, 뭐 업무 특성, 요건들, 기업 현황, 경력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내용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직업소개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직업소개서라는 거는 예전에 사용하던 개념이고 최근에는 그런 잡 관련된 전문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죠. 뭐 지금 현재는 뭐 사람인 HR, 그죠? 네, 뭐 뭐 이래가지고 또 잡 해갖고 뭐 이름 붙어 있는 회사들이 또 몇몇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헌팅. 헤드헌팅은 신입사원 채용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죠. 경력사원 채용할 때 헤드헌터를 이용하고요. 아무튼 구인구직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행을 하는, 그죠? 아예 지원자들이 자기 이력서를 등록해 놓고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거기서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모집 프로세스를 채용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공공기관으로서는 고용안정센터 같은 데가 가장 대표적인데 여기는 주로 실업을 한 상태에서 그런 고용안정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실업급여도 받고 또 취업 기회를 거기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고용안정센터라고 보죠. 또 사설기관은 그런 구인구직 대행업체, 뭐 리크루트라는 대표적인 업체가 옛날부터 꽤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죠. 뭐 스카우트, 그런 헤드헌팅 업체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업에서 직무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아서 추천해서 기업의 채용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하는 것들인데요. 뭐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그 모집과 관련된 얘기는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얘기 중간중간에 하느라고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